우리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0.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강세장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8.1%를 기록했죠. 이렇게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놔두고 우리 증시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67에 해당하는 성지건설이 1차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속히 냉각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순매도폭을 점차 늘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내 경제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앞서 미국 증시도 고용지표조의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관망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9포인트 오르면서 166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60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67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개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추가 상승보다는 1660전 지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 주체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한 매수 주체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45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에 이어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7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했었던 코스닥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4포인트 내리면서 4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8포인트 출발 이후 어제에 이어 꾸준하게 500선 돌파를 주력하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늘려나가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8% 하락 움직임 4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2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39억 원 정도, 외국인이 1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하락에 따른 반작용 그리고 유로화 약세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달러를 사들이기만 했던 역외 세력이 주춤하면서 현재는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20전 오르면서 1197원 70전에서 움직이면서 1200원대 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은행주들과 증권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은행주 KB금융이 1.3%, 우리금융이 1.8%,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2%대 하락하면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 삼성증권이 1%, 현대증권이 2%, 한국금융지주가 3.4% 내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은 장중에 잠시 상승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T 대표주들은 반면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개별적인 호재도 겹쳤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스마트폰 갤럭시 S 출시 효과에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D램 가격 상승 효과,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업종지수에서 기계업종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 눈치채셨을 텐데요. 원전주들이 터키 수주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2.8% 오르고 있고요. BHI가 6.3%, 모건코리아도 6%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테마주 있습니다. 나로호 재발사를 5일 앞두고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다스가 10% 급등하고 있고요. 빅텍이 1.7%, 이스피타시스 역시 1%대로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약간 힘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기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거래소 쪽은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쪽이 0.2%,
내리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점차 줄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마냥 상승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에 상승세를 좀 살려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장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부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강화되면서 현재 5포인트 상승한 1667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간 급등했던 가격 매립 감소와 120일선 저항으로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변동수 안정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적 반등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IT 조선주가 오늘 주목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1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런 건설주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돌발악재가 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6.2 지방선거에 의해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주 성격으로 좀 올랐던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 후에 가격 매수 감소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 건설 관련해서 이제 그 은행권에서의 이제 등급 관련해서 그 발표 계기로 해서 발표를 앞두고 이제 강하게 올랐던 점이 좀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약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주보다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T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건설주들이 돌발악재, 이 성지건설이라는 돌발악재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세를 다시 또 전환을 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네, 외국인들은 좀 확인 후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부터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모징 포트폴리오닷컴에 따르면은 제가 보니까 4주 만에 그 국내 증시와 관련된 뮤추얼 펀드와 순유입세를 전환됐습니다. 유로존의 불안감 완화와 해외 증시의 저가 매수 부각,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노동부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가 형성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오후 들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성 요인이므로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변동성 안정에 따른 단기 매수이므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 본다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 달 이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세의 둔화라든지 유로존의 불안감 재부각 이런 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3, 4월 같은 추세적인 외국인 매수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져야 될 텐데,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월드컵 특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수혜를 우리 증시가 입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월드컵이 이제 6월 한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되는 부분에서는 IT 관련주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IT 관련 수혜주에서는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LED 이런 쪽에서의 이제 그 흐름 자체는 패러다임 관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도주 흐름에서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성 재료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일부 음료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까지 기대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시즌을 고려한 관심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 닭고기, 피자 이러한 이제 그 식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기성 트레이딩 대상일 뿐이지 이렇게 큰 수혜주 이렇게 거론하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쿼드러플 위칭 데이 또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도 나올 예정으로 있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세하게 한번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주식을 보유한 투자가라면은 다음 주로 가지고 보유해서 넘어가는 것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5월 노동부 고용 지표, 특히나 비농업 일자리 수 부분에서의 큰 폭의 증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도 선침해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해외 증시 또 안정도 기대할 수 있어서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종 측면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했던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기존 주도 업종의 IT 이쪽에 단기적인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IT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를 더욱 강화하는지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IT라든지 몇몇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좀처럼 우리 증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정도 오르면서 현재 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이슈, 이번 주에 살펴봤던 주요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 그리고 또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주요 이평선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좀 저항선이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 좀 주춤합니다. 예, 1660포인트부터 80포인트까지는 좀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점 대비 오늘 고점을 따져보면 140포인트나 상승을 한 모습이고 업종별로 따져봤어도 한 번씩은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순환매마저도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제지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나왔죠.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8% 정확히 8.1%고 전분기 대비 2.1%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인데요. 4월 말 발표된 속보치보다도 0.3% 높아진 수치가 나왔고요. 연초에 대체로 이제 예상했었던 증권사나 경제연구소가 생각했었던 수치는 1분기가 한 6%대 후반대였고요. 전분기 대비 1% 부근이었는데 많이 좀 좋아진 수치가 나왔죠.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곧바로 이제 또 출구 전략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들이 또 공교롭게도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G20 회의 참가한 IMF 총재나 OECD 사무총장 역시 또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10일에 열리는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문제가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는 오늘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채권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줬고요. 만약에 주식시장 쪽으로 금리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다 한다라고 한다면 보험업종 상승세에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보험업종 큰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만 보면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금리 문제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의 반영이 원인이 될 것이고요. 전체가 오르는 장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 시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개별 모멘텀도 저희가 한번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이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올 재료들도 있고 고용지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죠. 예,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다음 주 초에 바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주 중반에 들어서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권이고 또 오늘 같은 얘기가 나와서 금통위마저도 이제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후반을 들어서면 중국 쪽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주택가격하고 물가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중국의 주가 흐름, 요새 흐름을 좀 보면서 추측을 할 때 상해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면 많이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주 후반에 중국 지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 고용 지표를 따져보면 이 중요한 이유가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에 조정권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의 반전이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고용이나 기업 투자 등의 민간 지표에서는 이제 경기 사이클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비나 주택 지표와 바로 연결되면서 경기 지표의 질적인 개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에서 5월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 조정권 진입이 확인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살펴보면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6조 7천억이고요. 매도 차익 잔고가 9조 7천억이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를 따져보면 매도 잔고가 3조 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유입된 것만 따져봐도 2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때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1 부근에서 유입된 것이 한 2조 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백워데이션 상황만 조금만 개선이 되어도 청산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로 봐야겠죠. 그중에 일부만 청산이 되어도 현재 잔고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차익 거래도 있을 텐데요. 만기주니까 당연히 있겠죠. 만기일에 이제 그런 물량은 바로 이제 청산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차익 거래는 만기일 부근에 청산이 되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점을 본다면은 만약 주초에 매도 차익 거래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너무 그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요. 만기일 거래일수 4일 남은 시점에서 이 차익 잔고를 볼 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외하더라도 다음 주 변동성은 보통 만기일보다도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좀 함께 내려주시기도 했는데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로 한번 증시 노려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런 시각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오늘 좀 시장을 찾아보면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흐름이 좀 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IT 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먼저 편입을 해야 될 종목이 IT인 것은 확실한데요. 한번 우리나라 시장 이외에 좀 객관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이제 애플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요. 지난 실적 발표 때 애플의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애플의 주가 흐름 살펴보면 4월 26일 최고점 대비 불과 3%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견조한 조정과 빠르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도 3% 정도밖에 안 내린 종목을 찾기는 좀 힘들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의 주가가 이제 한국 IT 기업에 과연 긍정적인가 이걸 따져봤을 땐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쟁사이기도 한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IT 업종의 흐름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텔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을 보는 하나의 척도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인텔의 흐름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텔 주가 흐름이 특별히 이렇게 좋은 시그널을 줄 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업종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IT에서 또 세분화 한다면은요. 반도체보다 이제 LED 쪽을 좀 선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 내부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가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들어섰습니다. 주가 차별화의 흐름이 시작이 됐고 실적 시즌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의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하고 좀 비교가 되죠. 현대차보다 이제 차별적으로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는데요. 신차 효과가 이제 주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경쟁사이기도 하죠. 국내에서는요. 추가 상승 시 이제 현대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가 측면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경쟁사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래저래 차 부품주는 이끌려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T에 이어서 차 부품주는 계속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시장 접근할 때 시기를 고려해야겠죠. 아무래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걸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 미국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좀 접근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적극적인 투자라고 한다면은요. 아무래도 투자 시기를 저울질할 때는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한번 흐름을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노렸을 때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지수대에 따라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많이 내려서 다시 1600포인트 초반대나 그 이하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낙폭 과대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1680포인트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장세에서는 신고가 종목이 지수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시기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은 신고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여전히 대형주가 우세한 그런 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께서 수급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개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시황 분석과 함께 이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 우려 속에서 관망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하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제 지수 대비 편중화된 강세를 보이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매수로 이제 받쳐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1,4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830억의 순매도, 기관이 460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20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27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38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점적으로 거래가 됐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이 지수 관련 대형주 일부 종목에 편중화된 그러한 종목 중심으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 KB금융, 신한지주, KT, LG화학 쪽을 순매수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효과로 인해서 이제 3.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전일에 이어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 면에서는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매도 종목, 외국인들 순매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매도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5% 이상 상승을 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폭은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도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인데요.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은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하는 종목의 반대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 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확대하는 대규모로 이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이닉스의 강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도 종목들 여전히 뭐 최근에 매도를 하던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현대제철, LG전자, 우리금융 그리고 고려아연, 삼성화재 쪽을 순매도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 매수인데요.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 상승폭 지수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동반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한국전력 그리고 KT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던 관심 종목들에 대한 AS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늘 돌발악재를 만났습니다.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여기 한전기술까지 있는데 이 세 종목 한번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지건설 1차 부도 관련으로 해서 그 건설주들이 대부분 가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소형사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GS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을 매수가를 갖다 74,000원부터 75,400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GS건설 분할 매수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에서의 한번 눌림목 조정은 어느 정도 당연한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저점 매수로서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삼성물산 52,000원에서 52,600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가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말씀을 드렸을 때 쌍바닥 형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돌발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러한 가격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요.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이군요. 한전기술이 이제 제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2,000원에서 93,500원 정도 수준의 도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92,800원까지 저점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전일 저점 부위에서의 그 순매수를 하셨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순매수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양봉이 굉장히 오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다가 오늘 윗골이 달고 슈팅 스타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92,000원에서 93,5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10만 원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9만 원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는 또 기회죠. 이번에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꺾일 듯 하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0.2%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피드 종목 상담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유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던 급등주들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세 종목 살펴봤었죠. 신성 FA 그리고 세명전기, 인성 종목까지 살펴봤었는데 뭐 몇몇 종목들은 좀 오늘 낙폭이 과대한데 그래도 손절가까지는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일단 그 중요한 것은 급등주라도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거나 또는 업황이 호조에 있는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큰 폭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향후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전국의 그 19개 철도 노선을 2019년까지 전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배전 및 전철용 근거류 제조업체로서 향후 실적이 급속히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특히 브라질 고속철에 우리 정부가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직전 고점이었던 3월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그 세명전기는 4,500원 부근을 6,500원 부근을 지지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살짝 깨는 6,500원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6,500원 부근에서 매수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6,700원 부근에서 매수로 말씀드렸고 6,500원 부근을 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역시 그 살짝 빠졌지만 매수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8,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9,000원대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6월 한 달에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가져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그 신성 FA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유망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매수가를 5,95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가는 100원 정도 오른 가격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잘 오르다가 이틀 연속 음봉이 떨어져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항상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우리가 그 마중을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살짝 눌러주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6,040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그 7,5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 고점 돌파 시에는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업황 호전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그 인성 정보를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 그 말씀드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눌러주면 4,500원에서 사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4,500원의 저점 라인을 허용했습니다. 제가 4,5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일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 4,500원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오르던 종목도 잠깐 눌러주는 그런 저점 매수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에 첫상 나올 때도 그 절반을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그 위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성 정보는 유헬스케어 유망주로서 향후 유헬스케어도 대기업들이 적극 진출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인성 종목은 유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500원 부분에서 매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지 라인을 말씀드린 4,400원 아주 100원 정도 짧게 드렸죠. 그래서 4,400원의 그 지지 라인 또는 5일선의 지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짧게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로 드렸던 6,000원을 그대로 다음 주까지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정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가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은행주들이 M&A 관련해서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금융주 소외 현상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 후에 민영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이제 상당폭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20% 정도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18,000원 정도라면은 정고점 부근이 되겠네요. 일단은 며칠 동안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고, 박스권 상당히 돌파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금융주들이 IT라든지 자동차주에 비해서 상당폭 소외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상대적으로 주가 키 맞추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고점 부근인 18,000원, 보유하신 가격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격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손해난 것들을 좀 만회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에서 10% 정도 더 늘려서 30%로 가져간다라면은,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된다라면 오히려 플러스가 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로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오늘이 돼도 될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5일선 지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괜찮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69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70% 가지고 계시는데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월드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휴맥스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은 월드컵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 이렇게 회사가 분리를 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 주가를 보시면은 예전부터 과연 월드컵 기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휴맥스 홀딩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나와 있죠. 2002년도 월드컵 때 보니까 효과가 있었죠.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한 2만 원대에서 단기간에 한 5만 5천 원까지 더블 이상의 그 시세를 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 월드컵이었죠. 그 월드컵 열리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한 2006년도에는 상당히 고점 부근을 두 번이나 쳐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빠졌었죠. 오히려 2009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휴맥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휴맥스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이제 그 회사가 분할되고 난 다음에 네. 잠깐 동안 시세를 줬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드컵 이전에 특별한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월드컵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한번 시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들면서 이 저점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되나요? 14,600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가격대를 빨리
그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네.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네. 한번 월드컵 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좀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셋톱박스 업체들이 그 TV, 스마트 TV, 그러니까 TV 안에 내장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장기적인 전망은 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월드컵 효과 때 이제 시세를 주게 된다라면은 좀 처분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여부,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이 바로 매수 가격대랑 또 비슷하고요. 네. 이분께서 지금 비중도 7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월드컵 효과 때문에 이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오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3분의 2, 좀 네. 대폭이죠. 대폭 이렇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현재는 일단은 다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휴맥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전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전기술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한전기술 저희가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전 관련주로서 터키에서 원전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전기술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원전 수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드디어 5월 말에 터키가 뭐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로 원전 수출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당일 날에는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다가 결국엔 옆으로 붙이면서 이제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준을 최근래 만들어졌었던 고점인 10만 1,500원 정도가 뚫리면은 네.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점 위로는 더 이상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이 뚫리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어떤 터키의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로 원전 수출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게 미리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고점을 뚫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오히려 10만 1,500원이 뚫리면은 추격 매수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을 이분께서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매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좀 개별 종목이고 그리고 좀 테마 쪽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 많이 가져가신다 그러시더라도 한 30% 안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048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6,570원입니다. 비중도 현재 1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손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를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예. 오늘도 낙폭이 꽤 나오고 있어요.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6,570원이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추세라든지 어떤 차트상의 여태까지 뭐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저항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재 가치로 접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업체들이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을 좀 과하게 좋게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일단 5일선 깨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조만간은 고목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비중을 좀 지금이라도 좀 줄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지건설 이 파문이 좀 일고 있죠.
중소형 건설사들 오늘 최악의 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좀 심각하네요. 2,7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벽산건설이 오늘 7% 가까이 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중소형 건설사들 전반적으로도 이런 좀 암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반등은 가능할지 그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려주시죠.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손실폭이 크시지만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이요? 네. 지금 뭐 국내 건설사들 이제 주택 건설 경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주가상에서는 그다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국내 주택 건설 경기가 뭐 단시간에 회복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발 수주 모멘텀도 어떤 불확실성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뭐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셔서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좀 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건설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서는 이런 종목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네. 점에서 일단은 뭐 한 번은 시장 전체가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어려운 건설사들은 좀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한번 계기가 있을 듯한데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일단 중소형 건설사들은 보유하기에는 네.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뭐 리스크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큰 폭으로 밀리면서 여태까지 만들어졌었던 저점 부근 박스권 저점이죠. 단기간에 한 5월달 동안 한 달 동안 만들어진 저점인데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초반에 이거를 갭으로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든지 이걸 아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면은 또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벽산건설 살펴봤고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이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상한가가 약간 풀렸네요. 오늘 매수를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57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나 되시거든요. 네. 이분께서는 수익을 꽤 올리신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670원 선.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4월 달에 큰 폭의 상승하는 그런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상당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초 들어가지고는 좀 오르면서 이제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횡보하는 시세들이 이제 깨지는 흐름 얼마 전에 5월 말에 보여주었었다가 오늘 드디어 급등하면서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특히나 이제 이평선들 또한 이렇게 밀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급등 전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 이평선들을 완전히 뚫고 가게 된다라면은 이게 더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완연한 급등세가 연출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바로 그 급등세가 펼쳐질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5월 말에 이렇게 하락된 부분들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네.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양 디지텍을 매수를 하셨는데 7,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주들이 급락하면서 좀 동반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 내리고 있는데요. 이분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봐야 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예,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은 보였었지만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종가 부근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 월요일 오전장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고점을 뚫고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반등 시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중 축소라면은 정확한 수준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가격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한 6,65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선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짧은 반등은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많은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관심 종목 우림기계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우림기계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뭐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발 굴삭기용 주행 감속기 매출이 호조를 띠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또 한 가지 사업 부문인 산업용 감속기 해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타의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그런 기자재주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많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실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포도 저포 상태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 이러한 저포 상태가 좀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림기계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시세를 주었다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상당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리스발 악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래 저점이 7,770원 정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9,1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제 장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요. 네. 9,100원 정도 선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5일선 깨지고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1,500원. 1,500원 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8,2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림기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AES를 또 해드리도록 하죠. AD 모터스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신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좀 부진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제법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었죠. 네. G20 회의가 이제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CT&T,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재무장관들이 잠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종가까지 계속적으로 밀리는데 5일선이 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더 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매수가에서 매수 접근하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좀 더 내려왔을 때 제가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에서 네. 추가적으로 위에서 판 것들은
매수를 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일단 AD 모터스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부진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